안녕하십니까. 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을 강의하게 된 이영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일반적 수산물 품질관리사에 관한 기본적 시험 제도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품질관리 관련 법령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자체는요. 1차하고 2차로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 4과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4과목은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리하는 테마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수산물 유통론이지요. 자, 수산물 유통론. 자, 세 번째는 수확 후 품질관리론이죠. 그래서 수확 후에 우리 품질관리 이론입니다. 품질관리 이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확 후에 품질관리론이죠. 론이 있고요. 아울러서 수산 일반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과목은 이렇게 4과목이 실시가 되고요. 자, 우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이고, 그리고 사지선다형입니다. 자, 그리고 각 과목별로 25문항이 출제가 되죠. 자,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 10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가지가 1차 과목에 들어갑니다. 자, 반면에 1차를 합격한 자리에서는 2차가 실시가 되고요. 2차는 크게 2가지죠. 자,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하고요. 또 우리 품질관리 실무. 자, 또 한 가지는 등급 판정 실무입니다. 자, 그래서 2차 과목은 1차 합격하게 되면 우리 품질관리 실무하고 등급 판정 실무를 볼 것이고요. 2차는 단답형하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제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도 있다. 자, 그래서 총에서 이렇게 우리 시험 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 기준은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1차 과목도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2차 과목도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것을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이 관련 법령 문제, 우리 2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법은 5개 법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5개 법령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법이죠. 농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줄여서 수품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한마디로 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줄여서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안정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법, 자, 원산지 표시법이 있고요. 자, 네 번째 법이 친환경이죠.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 농업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5번째 법이 자, 저희들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벌써 6회 시험을 대비하고 있네요. 15년도죠. 15년도에 1회 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이제 20년 시험은 6회 시험이 될 건데요. 우리 작년 5회 시험에 이 법이 들어왔죠. 그래서 수산물에 관련돼 가지고 수산물 바로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산물 유통이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통관리 그리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에서 5개 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법은 우리 5회 때 최초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전에는 4개 법이었는데 1차 과목에 이제 법 하나가 더 추가됐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출제 비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년 5회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통 1회부터 4회까지는 9개 또는 10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5회 시험에서는 10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여러분들 25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의 4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통 및 가격 안전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이 보통 6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이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비중이 줄었죠. 그래서 우리 5회 때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우리 원산지 표시법은 평균 6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6문항이 즉 5회 때는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친환경 농어업법입니다. 이 문제는 2문제 아니면 3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5회 때는 2문항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5회 때 처음 등장해 가지고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총해서 25문항이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객관식 사지 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련 법령은 결국 5개 법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일단 비중상으로는 우리 수품법, 즉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유통가격 안정이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도 보통 6개씩은 정도 잡아두시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이다. 대신 아래 2개 법은 2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법령 내용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법령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법령의 의미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에다 플러스 명령을 합한 말을 법령이라는 말을 쓸 것이고, 우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행령이 있고 또 일반적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법이든 우리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아닌 우리 행정기관 등이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명령 중에 시행령은 여러분 대통령이 발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령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또 시행규칙은 보통 총리령이나 또는 부령으로 발령이 될 것이고, 자, 보통은 우리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시행규칙보다는 시행령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법률은 더 상위법이죠. 법률서 내용을 정해놓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보충할 것이고, 더 세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거다. 그래서 어느 법이든 5개 법이지만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법률이에요. 품질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나올 것이고 시행규칙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3개를 정리하는 것이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여러분 내용이 좀 세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공부하기는 사실 무리고요. 우리 법률에 관계된 중요 부분들을 추출해가지고 정리할 것이고, 자, 그런 내용들은 교재에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교재 내용에 충실하게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법령을 공부할 때요. 자, 보통의 경우는 자, 우리 법을 전공하지 아니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우리 법을 공부할 때 용어 정의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부분들, 자,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법조문을 공부할 때 전부 다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용어를 이해하거나 또는 용어의 특징은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용어 문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각 법에 정하고 있는 용어 파트 정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법조문을 공부할 때 있어서 전부 다 우리 조문 내용들이에요. 자, 법의 조문을 공부할 때는 지문이 길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얼른
체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요령은 객관식 문제다 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 맞게끔 핵심 포인트를, 자, 핵심 포인트,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키워드라고 그러죠. 핵심 단어, 이걸 중심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테마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업무를 할 때 또는 그 행위를 할 때 행위 주체가 누구냐, 행위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도 대단히 잘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지사 가는 거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것이냐, 자, 이런 주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숫자 개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법이 5개 되다 보니까 어느 파트인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긴 봤는데 유통가격 안전한 법률에 나오는 것인지 원산지 표시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의 체계적인 부분들, 체계적인 부분을 이해를 좀 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울러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반복은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반복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아울러서 문제 적응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적응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화가 되는구나, 그걸 파악 좀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자체에서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의 내용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느 게 중요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시면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차게 한번 같이 열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